헌법재판관들이 이미 24시간 경호 시작됐죠. 어제부터 실탄을 휴대한 경찰의 전문 경호 요원으로부터 경호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좀 의례적 수준의 경호 대상자고 헌법재판관은 그냥 경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판사들 다 경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제부터는 24시간 밀착 경호입니다. 지금 이게 헌재가 경찰 측에 요청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무슨 구체적 위협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뭐 인터넷상에서는 이정미 재판관을 뭐 어떻게 하자. 제가 지금 입에 좀 못 담겠는데 뭐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재판관들이 이제 퇴근할 때도 이제 뭐 정문 앞에서 탄핵 찬성 반대 측 수십 명이 이제 차량을 향해 가지고 주장을 외쳤고, 며칠 전부터 이제 뒷문으로 출퇴근한 재판관들도 있어요. 그럼 왜 어제부터냐? 그저께 이제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대통령 대리인의 발언, 김평욱 변호사가 이제 국회가 대역죄를 짓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근데 헌재가 안 해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대통령파와 국회파가 갈려 이 재판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의 크로멜 내란 때는 100만 명이 죽었다. 아이고, 이건 뭐 대한변협에서조차도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라 뭐 징계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지금. 이분이요, 그냥 이게 뭐 변호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태극기 시위, 이른바 탄핵 반대 시위에서 이제 쩌렁쩌렁하게 정치 연설을 하는 분이에요. 그 진영에서는 영웅처럼 평가받는 분입니다. 그냥 이제 헌법재판관을 비판한 게 아니라 시가전, 내란, 아스팔트가 피로 덮인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죠. 이걸 또 뭐 어떤 시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뭐 헌재 재판관들을 향한 입에 담기 힘든 물리적 공격 주장이 많고 목숨을 버리고 동참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뭐 무술 유단자 우대 이런 식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검 측도 경호 요청을 했죠. 맞습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오늘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특검 사무실 주변에서 집회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자택과 주변 정세를 고려해 전날이 어제죠.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4명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라가 지금 언제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야당 정치인들도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특히 이제 테러 위협이 아주 구체적이다. 허투루 넘길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체적으로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참 표현하신 것처럼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거? 흔히 이제 보통 뭐 탄핵 찬반 진영의 대립이 격화돼서 그렇다. 양쪽 다 열기를 식혀야 된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요? 탄핵 찬성 진영의 열기가 뜨거운 건 맞죠. 찬성이든 반대쪽이든 뭐 헌재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의사를 피력하는 거 눈이 찌푸려질지 몰라도 못하라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 폭력입니다. 저는 이제 경찰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자, 이른바 이제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욕설을 하고, 욕설까지는 그렇다 치죠. 취재 기자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시민들한테도 폭력을 행사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경찰이 그 사람들만 격리만 시켜요. 피해자만 감싸가지고 빼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으라 하면서 데리고 나갑니다. 처벌을 안 해요?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니까 특히 그 기자들한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 뭐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기자들이 이제 뭐 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현장에서 조치를 요구했는데 경찰은 격리만 시켰다. 물론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 더 흥분시킬까봐 그런 면도 있기야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볼 땐 이 정도는 뭐 용인 되나 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 자체가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도 막 그런 이야기를 뭐 공공연하게 하더라도 아무 제재가 없죠.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제 뭐 내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만은, 근데 그분들이야말로 평소에 이제 집회나 시위를 보면서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 넘어가면 경찰이 바로 총 쏜다.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한다. 이런 보통 주장들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요, 이번 주말부터 이제 벌어지는 집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100% 보장하되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의법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그게 좀 이런 분위기에 오히려 좀 찬물을 끼얹어서 식히는 게 된다는 거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이제 탄핵 판결이 나올 때까지 뭐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동안이라도 이 분위기를 식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경찰이 치안력을 활용을 해서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상에서 뭐 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참여자를 모으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건 신속하게 수사해서 체포하고 처벌해야죠. 그리고 이게 정치권에서도요. 뭐 이런 분들한테 이쪽 이 진영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애국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그건 말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로 뭐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법과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엄중하게 생각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철저히 이성적으로 해야죠.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이야기가 나오니까 만약에 후임 인선이 있다면 탄핵 심판에서 이건 큰 상황 변화니까 변론 종결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쪽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그런 내용이 중앙일보에 이제 오늘자 일면 톱 기사로 나왔죠. 네네. 그 얘기를 하신 분 대법원 관계자라고 돼 있는데요. 네. 매우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마치 그 우리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그 갓근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 대법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닌 뭐 기다렸다는 듯이 자유한국당이죠. 네. 예, 인사들이 또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그 13일 이전 지금 탄핵 결정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그 연기하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치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자락을 깔아주는 듯한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했다. 잠깐만요, 의원님. 그러면 대법원 관계자의 이런 후임 지명 계획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굉장히 대통령 탄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고 당초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는 분위기에서 탄핵 사유가 없다 이런 쪽으로 지금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이게 이제 정쟁처럼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멍석을 펴주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대법원 관계자 이런 그 발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일부러 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오해받을기 딱 십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도를 갖고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대법원장한테는 지명권이 있긴 있죠. 그러나 지금 13일 불과 며칠 안 남겨놨지 않습니까? 27일이 지금 변론 종결일인데 뭐 보름 상관이거든요. 그럼 오늘 또 추가 해명을 대법원의 추가 브리핑을 보면 변론 종결일 이후에는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불과 뭐 보름 상관인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에 3월 13일 이후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모두 헌재는 3월 13일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작성 문제로 모든 인력이 다 여기 동원돼 있고 다른 헌법재판이 있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다른 헌법재판이 일체 없습니까 지금? 지금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대법원 이야기는 최종 변론일이 27일이니까 이 날을 지나서 그 지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어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 아닌가라는 그 주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명을 할 수는 있는데 왜 지금까지는 잠자코 계시다가 통상적으로 지명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고 뭐 여러 절차를 밟는데 한 달 걸립니다. 최종 임명까지요. 근데 일단 황교안 대행이 이런 임명 권한이 있느냐는 것조차도 상당히 의문인데 이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데 왜 지금까지는 잠자코 있다가 딱 변론 종결이 27일로 딱 못을 박은 이후에 왜 이게 느닷없이 나옵니까? 제가 친정 법원이지만 이건 비판마다 마땅합니다. 아무튼 그 참고로 지금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니까 그 후임 같은 경우도 대법원장에서 이제 추천 권한이 있는 거죠.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바로 이 발언을 가지고 종결을 하면 안 된다, 변론 종결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뭐 그분들이야 거의 지금 뭐 이성을 잃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뭐 대법관을 지내신 분,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분, 대한변협회장을 지내신 분들인데요. 네. 법리에 법리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국회 측의 법리에 대해서 무리로 지금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무리한 수로. 예. 그러니까 판을 깨자라는 건데, 뭐 대통령 측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바로 빛의 속도로 예.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시라. 27일 날 변론 종결 변경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그럼 이거는 그 논란거리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꼼수 중에 꼼수죠.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대리인단 쪽에서는 지금 재판관이 박한철 소장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8명의 재판관으로 지금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8인 체제가 탄핵 심판 결론을 내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또 이렇게도 주장을 하잖아요. 다 옛날에 했던 주장들인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 의견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네. 지금 9분의 박한철 소장 계실 때 충분한 심리가 됐었고 네네. 8분의 이제 재판관으로 충분히 심증이 다 형성됐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을 끌므로써 탄핵 심판이 끌므로써 나라가 두 동강 나게 생겼습니다. 두 동강이 아니네요. 8대2 동강이네요. 예. 그렇죠?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국민이 8알이고 예. 반대하는 분들이 2알이니까 8대2 동강이 날 상황입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신변의 위협까지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도 저는 3월 13일 조기 8인 체제에 의해서 탄핵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그 출석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출석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 출석 카드는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해야지 이게 의미 있는 카드였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우리 저 대표님이시죠. 정우택 대표님이 원내대표요. 예. 이걸 써먹는 바람에 싱거워져 버렸죠.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아니 그 대통령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카드를 써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거는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측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법리 문제는 구분응수를 넘은 거예요. 전 탄핵 결정에 무리 없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대통령 측에서 지금 대응하는 거는 법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리라고. 네. 그리고 정치적 효과잖아요. 정치적 선동. 네. 그러려면 이게 느닷없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 나올야지 의미가 있는데 입 달린 분들은 다 한 말씩 하니까 이 카드가 제가 보기에는 소멸해 가는 카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차 27일에 정말로 이제 변론 끝나고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과 나오는 겁니까? 나옵니다. 나오지 않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네. 누구보다도 헌법재판관님들 8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탄핵 기각이 아니라 탄핵 인용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저는 보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검 쪽으로 가겠는데요. 특검 쪽에서는 만약에 수사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그 수사는 종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대통령을 기소중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기소중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해석 문제인데요. 네네.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소할 수 없다는 거지 수사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해서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대상이 된다는 걸 전제로 네. 대통령과 소환 일정을 협의한 적이 있고요. 그 당시 대통령도 나가겠다, 협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특검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즉 수사 대상이 되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확보되는 거고요. 예. 특검은 당신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다만 수사기간이 지금 내일 모레 끝나고 또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능하고 네. 또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중지를 할 뿐이다 이런 얘기죠.